여러분의 지난 사업 시행 계획 때 불과 2017년 12월 21일입니다. 18년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업비가 1조 388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일 모레가 지나면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7일 후입니다. 가슴 설레실 겁니다. 공사비가 1조 4,371억, 약 372억입니다. 으로 약 3,900억 이상이 늘어납니다. 여러분의 종전재산의 총 평가액은 얼마입니까? 2,76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 재산을 1년 만에, 1년 한 9개월 만에 전 재산을 1년 한 8개월이네. 1년 9개월. 예. 발수로 9개월. 1년 9개월 만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바치고도 반 정도로 더 갖다가 조합에다가 주는 걸 전제로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렇게 올라가는 건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자, 뭐를 볼 때 큰 틀에서 보고 세세하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봐봐야 한다고요. 그쵸? 큰 틀을 볼 수 없으면 산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분석을 하려면, 안 나가려면 3,900억이 한꺼번에 오른다는 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좀 통 크게 쓴다는 건 알지만 3,900억. 근데 여러분 재산 전부 합쳐봐 2,600억이야. 2,700억. 알고나 있느냐고요. 자, 이 시간에도 OS는 바보 같은 여러분들이 서명계획서를 잘 못 내실까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아마 홍보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서명계획을 내는 순간 나는 돈 좀 쓰려고 묻지도 말고 알 필요도 없고 내가 그러려고 돈 벌었지 괜히 벌었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따지면 추접스러운 놈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써버리면 되지 뭐 나만 써 옆집 아저씨도 쓰는데 지금 여러분 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참 여러분이 말은 제가요 제 이해관계가 없어도 저는 말을 참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여러분 조합원이었다면요 좀 가만 안 둡니다. 자, 감리비가요 설계가 78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감리가 지난 때 160억 잡아놨습니다. 근데 230억 잡아놨습니다. 지금 무슨 사연이 있어서 자꾸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설계를 감리업으로 내가 설계한 놈들이 감리도 하죠. 건축사 아시죠? 그러면 설계하는 놈이 힘들까요? 가서 설계하는 대로 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가서 보는 놈이 힘들까요? 설계하는 놈이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머리가 더 깨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집을 지을까? 디자인을 어떻게 할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은 디자인을 따로 고용하지 않으니까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조합원들이 좋아할까 하고 힘들겠죠. 근데 그 설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가서 현장 가서 보는 거 그닥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감리비라고 그랬죠. 다만 설계를 해주고 말면 되는데 감리는 끝날 때까지 가고 들락거리고 봐야 되니까 시간은 좀 더 가겠죠. 근데 요거는 신기할 수가 없는 게 감리회사에다가 감리란다? 이 부분은 과거에 우리나라 건축 공무원들이 너무 비리가 심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과거에 이거 하면서 뇌물을 하도 챙기니까 지금은 외부 감리를 하게 해놓고, 그런데 이 망할 자식들이 법을 어떻게 만들어냐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걸 뽑아줍니다. 감리업체를. 근데 설계가 78, 설계도 여러분들이 싸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돈 쓸 줄 아는데 여러분 조합 보니까 쓸 줄 알잖아요. 78억이 쌍금액이라고 생각하자고요. 평당 얼마에 했어요? 네? 몰라요? 설계비 얼마에 몰라요 평당? 뭐 싼지 비싼지 제가 이런 거는 잘 신경 안 하는데 혹시나 계산해 보시고 좀 비싸다 싶으면 광천동 바보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냥 참으세요. 여기는 7만원 넘어요. 서울에서 지금 5만 이상 잘 안 주거든요. 4만원 뭐 때인데 광천동 14만원인가 그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서 따져보시고 설계비 좀 비싸다고 광천동 놈도 있는데 마무리해요.
위안을 삼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설계비 감리비 78억에 감리비를 160억에서 230억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자 70억에다가 한 3배 정도 되죠. 78억이니까 약 3배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랭킹으로 따지면 전국 어디에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다가 빠집니다. 서울의 둔촌주공이라고 대한민국의 제일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11,000세대 짓습니다. 설계비 130억인데 감리비 520억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배입니다. 4배. 그래서 여러분이 둔촌주공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우리 정도면 어디다 내라도 빠지지 않는다 긍지를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1배, 1.5배 정도 잡습니다. 78억이면 뭐 100억 정도 잡아놓고 근데 그것도 저는 항상 같거나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감리요율표와 설계요율표를 보면 감리요율이 설계요율보다 훨씬 쌉니다. 제 카페에 내용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저런 참극이 벌어졌냐? 대한민국 공무원들 떡소리 납니다. 무슨 얘기냐? 설계요율표보다 조합 같은 바보들과 계약해도 설계사들이 더 싸게 그래도 할인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뽑아주는 감리 쪽에서는 제 가격은 딱딱 받습니다. 그래서 저런 참극이 벌어지지만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 감리 얼마 이상 뽑아주면 안 됩니다라고 구청까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게 뽑아주세요. 들어올 많습니다. 이렇게. 구청은 지도는 아니라고 그냥 막 반장합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근데 이건 제도적인 문제고 여러분 조합은 다만 왜 지난번에 160억에서 230억 올렸는데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시작할 수도 없고 지가 직접 계약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바보 같은 걸 뭐라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제가 뺄 수도 없어요. 저. 그러나 여러분이 4천억이 올라간 사연 중에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4천억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괜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기반 시설 공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아껴줬습니다. 고맙다고 하십시오. 지장문 이설 공사비 62억 4,300 아까 56억에 5억 6천 보내면 그러나 저는 깎아야 된다고 했죠. 56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니까 62억이네요. 거칩시다. 부가세는 자꾸 빼는 거 62억입니다. 그럼 여기도 66억 뭐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냥 나도 헷갈리니까 다 다른 데도 부가세 있는데 요것도 부가세 포함인데 153억은 대충만 계산해 봅시다. 그 다음에 학교 및 이건 뭡니까? 학교 및 공공청사 공사비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청사 성사비 215억 왜 우체국 짓는지 안 짓는데요? 네? 그러니까 있는데 왜 여러분이 지어줘야 되냐고요? 주민센터 왜 여러분이 지어요? 이 망할 자식들이 사업생 인간 해주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돈이 많이 벌까 이런 짓거리 하는지는 모르고 돈이 많이 벌 거라고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쁜 뭐냐? 아까 사업시행 계획서는 저 따위로 했는데 인간 내줬잖아요. 344억 그거도 아는데 관청기는 153억 또 인간 해줄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돈을 벌어요? 벌기를. 그래서 우체국도 지어줘라. 공공청사 지어줘라. 이거 후보입니까 여러분? 우체국 왜 주관져 있습니까? 한장 아닙니다. 우체국이요? 다행이네. 그럼 여기서 빼야하는데 왜 여기다 들어갔어요? 자, 국공유지 60억 이건 뭐예요? 국공유지 사유비 매입비가 사업시행 계획도 50억에서 60억 또 10억 올라갑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왜 이거는 맞을 수가 없냐면 사업시행 계획서라는 성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건축 허가인데요. 일종의 개인 같은 건축 허가라고 부릅니다. 공동사업이나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부르고 거기에서 이미 사업 시행 때 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사업시행 때 배경했던 게 여기서 120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공사가 아니라고요. 성격상 10억밖에 안 되는 적은 금액이지만 빈정이 상하잖아요. 왜 빈정이 상하냐? 사업시행 계획서 안 보여줬기 때문에 저 50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겠거든. 그러니 60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무슨 수로 알아요? 서울의 A조합, O조합 얘기를 하자면 국공유 매입비가 91억이에요. 근데 조합에서는 뭐라고 걸렸냐? 150억이라고 걸렸어요. 그렇게 속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느 게 맞는지를 모르겠다고 실제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준 적이 없으니 알리가 있나?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사업시행 계획 때 한번 때려봤더니 정신이 없어. 이 사람이 뭔지도 몰라요. 신고도 안 해. 다시 올리는 거죠 뭐. 진실은 뭐예요? 누가 알아요? 사업시행 계획서를 안 보여주는데 왜 지금도 안 보여주겠는데? 관리처분 계획서는 한번 보여줄까요?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가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유지 50억 이건 뭡니까 또? 계약서에 있다는 사유지 25m 데려오고 50억 사야 한다면서요? 이거는 197평입니다. 조합원 청산금 영업손실보상 200억인데 344억에서 200억으로 내려서 요거는 200억은 여러분에게 청산금이라고 해서 청산자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200억, 206억 정도 됩니다. 아까 청산자가 47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근데 206억이 맞습니까? 알 리가 없죠. 왜요? 이것도 관리처분 계획서가 제가 여러분이 코끼리 다리만 만들고 있다고 얘기했죠. 관리처분 계획서의 내용 중에는 현금 청산 및 명세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아예 사업시행 계획들은 양식이라도 보여주죠. 지금 양식도 안 보여줘요. 거기에 보면 현금 청산 누구 해갖고 금액이 쫙 나와서 그게 200억이어야 되는데 아까 거기에 이제 황동주 씨 같은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황동주는 개인정보라고 또 안 보여주더라고. 여러분이 돈 써야 되고 내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개인정보냐고. 자, 그런데 거기에 얼마 해서 그게 206억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도 몰라요. 다만 얼마나 조합 임원들이 훌륭한지 지난번에는 344억이라도 또 206억으로 줄여줬어.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저걸 알아? 사업시행 계획 때 어떻게 현금 상환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냐고. 그게 더 신기하잖아. 몇 놈이 현금 상환할지 어떻게 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상 플레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허구의 세계. 뭐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니거든요. 현금 청산 금액만큼은 사업시행 계획 때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잖아요. 사업시행 인가가 나오고 현금 청산이 있다는 얘기는 왜 안 보여줘도 정비사업에 안 잡아도 상관없냐면 일반 분양 수익금이 늘어나거든. 그 비용이 아니면 현금 청산가 늘어나는 것은. 그런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나? 명세서를 제공 안 하니 관리처분 계획서를 안 보여주니. 그런데 왜 사업시행 때 왜 잡았냐고 그것을. 누가 보면 여러분 봐준 것 같잖아. 345에서 200억으로. 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시감동에서. 제가 왜 여러분을 만나서 설명하는 것을 싫어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예.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이 떼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자원 중에도 있어요. 그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업손실보상 85억, 이거 안수값세 40%도 85억으로 올라가는데 주거이전비 35억, 이것도 모르겠어요. 기타 이주보상비가 40억에서 160억, 이건 뭐예요? 조합은 2, 3억이라는데 2, 3억 얼마씩 받습니까? 1,000만원씩 받습니까? 예? 1,500원. 맞아요? 여기다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2, 3일을 여러분 뭐 하려고 여기다 넣고 있습니까? 왜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자, 공돈 여러분이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돈 주면 공돈인 줄 알고 막 받거든요. 이사 빨리 가서 이사비 드릴게요.
평가액이 큰 사람. 자, 2,600 여러분 2,000 아까 종전재산 평가액이 얼마예요? 2,769만 원, 2,77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나가보셔봐봐. 2,770억 나누기 1,700명이 하면서 얼마 정도 나와요? 평균이 1인당 한 2억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한 1억 5천 되나요? 그런가요? 1억 5천 정도 됩니까? 1,700, 1,000이니까 한 1억 한 7, 8천? 1억 6,200입니까? 자, 1억 6,200인 사람한테는 본전입니다. 내가 1,000만 원 받고 평균이었으니까 내 계획이 그거보다 낮은 사람한테 이익입니다. 1,000만 원 받았는데 내 비례율이 요만큼 떨어질 거 아닙니까? 2,770억에서 168억이 차지하는 게 몇 프로인지를 보면 돼요. 그만큼 비례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업부가 늘어나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1억 6,200쯤 된다니까 16억인 사람 내 저기가 그러면 이 사람은 10배를 부담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을 내지만 자기 분담금으로 따지면 비례율 계산해보면 1억 6,200이 손해입니다. 1억 6,200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각자 똑같이 받을 금액이 아니라고 차등해서 부담해야 되는데 똑같이 줘버리면 왜 옆집 아저씨 2, 3이 받은 걸 내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더 내야 되냐고. 재산이 적은 사람이 이익이 분명한 것은 1억 6,200보다 적은 사람. 이건 산업경비가 될 수가 없다고요. 고정으로 줬더라면 부담도 다시 고정으로 반납하라 그러면 맞아요. 불평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서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에 똑같습니다. 다른 데에서 또 설명이 되니까 지금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이 앞에서의 그 공사업에 넣으면 안 된다는 내 부담액이 각자 달라진다는 부분이 아시겠죠? 비례율 계산하는 걸 아시면 아시는데 뭔 느낌인지 아시죠? 설명 다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시니어의 운영입니다. 나도 시니어들인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 28억씩이나 앉아 알겠네. 이거 떡잎때부터 알아볼 대성부는 나오는 어떻게 추진인데 28억을 쓰는 조합이 있어요? 조합 운영이니까 여러분이요 처음에 부부간의 폭로도 처음 팬 때 안 맞아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됩니다. 소송비용 5억, 제일 아까운 거. 기타 관리비가 20억. 아까 기타 2주고 상비도 168억, 요거는 2, 3이라고 그랬고. 기타 관리비는 뭐예요? 전기비, 임시총회, 조합 회상시간 기타 관리비. 기타가 뭐예요, 기타가? 얘기로 적어놨네. 전라 사람들 알잖아요. 거시기지 뭐예요, 거시기. 거시기가 기타 아니요. 전라 사람들 알잖아요. 저는 몰라요. 전라 떠난 지 오래됐어요. 거시기도 20억 있네요. 감정평가 27억, 전기사업 전문가 용사, 조합서립 동의서 지금 14억 5천. 여러분이 조합서립 동의서를 걷는데 14억이라는 돈을 쓴다. 재밌습니다. 조합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겠지. 누군가가 내가 여러분이 이때부터요. 떡잎 때부터 여러분은 당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사업하고 결정한 연습이 돼야 돼요. 조합을 만드는데 용역비를 써서 걷는다.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이 조합하고 싶으면 각자 할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할 것이고 근데 그걸 왜 미리 그때부터 걷어줘요 여러분은. 할 줄 모르니까 여러분이 뭘 할 줄 모를까봐. 혹시 여자분들 결혼할 때 시어머님 모시고 하셨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미치겠다. 아무튼 돈 쓸 줄 압니다. 전국 어디에도 안 빠집니다. 도시계획이 12억 7천 이것도 어마어마하고요. 경비기반시설 공사비 상출이 21억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서울에서는 서울로부터 이 정도 돈을 못 쓰거든요. 근데 역시 광주가 상당히 진보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뭐냐면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산정이었습니다. 이 회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보던 업체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업체가 전라도 치고는 서울보다도 훨씬 비싸게 받는 업체가 어딜까 봤더니 전라도 영암군에 있다는 거죠. 이 회사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가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나? 이렇게 훌륭한 업체가 서울에 없고 저 지방에 있다는 게 저는 영암 같은 곳에 있다는 것도 좀 깜짝 놀랐고요. 21억씩이나 가져가는 회사가 영암에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밌어요. 그냥 서울에서도 이따 이거리 하는데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가동은 돈 쓸 줄 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시골에도 이런 업체가 있다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까 시장물 첨가라고 하는 회사들 중에서 가보면 책상 하나만 놓고 앉아있는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1년에 연간 수십억 갑니다. 옛날에 기반시설 했던 업체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업체는 왕십리에서 50억 정도의 기반시설 했는데 여러분은 153억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했는데 항공사진 주소지를 조회했더니 번판으로 나와요. 아무리 안 믿어도 제가 그런 쪽에 호기심이 많아서 직접 확인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반시설 업체도 내가 확인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가봤더니 보도에 지금은 거기 단독적이 다 들어섰는데 진짜로 허브판에 컨테이너 하나가 있긴 하더구만. 그 회사였습니다. 50억의 기반시설 공사라는 도로 공헌했던. 그런데 여러분도 정비기반시설 설계 및 심의 대행이 8억입니다. 아까 잘못해도 78억의 전체 단지 설계를 했습니다. 건물도 짓고 하수도는 어디로 파고 전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통시설 어디 들어오고 이 전부 건축 설계도면 이게 78억입니다. 근데 도로하고 공원이 설계할 때 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도로, 공원으로 상식적으로 여기 건축사 사무실로 그 계통에 근무하실 분 안 계세요? 건축물 설계처럼 복잡할까요? 한 세대 한 세대 상식적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그런데 이게 8억입니다. 도로 공원. 원래 한놈한테 건물 그리다한테 그리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죠. 너 도로하고 공원만 그려봐. 너는 아파트 그려봐야 하고 합치는 게 편할까요? 한 놈이 그릴 때 한꺼번에 그리는 게 편할까요? 여러 사람이 그리는 게 편해요? 아이디어가 아니고 아이디어가 8억입니다. 기반시설 도로 설계. 속이 많이 상한데요. 속이 상한데 여러분들은 서울에 가면 면목 3구역이요. 도로 공원 물론 도로 그린도 따로 공원 그린도 따로입니다. 거기는. 그러다 보면 공원 내에 화장실이 하는데 공원도 따로 그렸습니다. 300만 원 주고. 근데 여기 비싸진 않아요. 여러분만큼. 추접스럽게 300만 원에 따로 그렸다니까요. 공원 내에 화장실. 재밌잖아요. 근데 아마 광천동이 한 5가지로 구분되어 있을걸요? 도로 따로, 공원 따로, 무슨 근린시설 따로, 아무튼 거기, 그때 제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5가지론가 구분해서 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속상한 데는 광천동 생각하면서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및 임대아파트 가산공사비 단축 3억 천, 엄청나게 비쌉니다. 3,100만 원이어도 충분합니다. 할 놈 많습니다. 왜요? 이거 되게 계산하는 거 간단하거든요. 네. 엑셀 같은 데 넣어서 수식 계산이 되고 전문가들은 그냥 간단합니다. 보통 임대아파트 공사비 산출 한 2천만 원 몇 정도 받습니다. 두 개 공사비 산출하고 임대아파트 가산비 산출 두 개 붙여놨으니까 3억 천이 아니라 3,100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은 이렇게 시골에 훌륭한 회사가 있다니까 꼭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21억의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업체인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촌에서 21억, 이렇게 한 건에 21억 계약할 정도 회사면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양도양수 계획 수립 및 협의 2억 5천 가짜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업무입니다. 아까 수사기관에다 집어들어가서 취업서 2억 5천밖에 안 넣습니다. 이제 검찰은 비로소 이 부분도 알기 시작해 갑니다. 공무원이 하는 업무고 보시면 98조 1항에 따르면 이 부상양도협의는 여러분 광산구청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협의하는 업무입니다. 민간업체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도시적법에 의해서 공무원들끼리 하는 업무. 공무원들이 뭔 일 하면서 여러분 돈 달라 하던가요? 우리 119 소방차 와서 불 끄면 돈 달라고 하던가요? 경찰관이 신고받고 뭔 일하고 돈 달라고 하던가요? 공무원이 하는 일은 여러분 평소에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별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2억 5천 가짜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5억 잡혀 있는데 아까 정비계획 변경은 또 따로 있었거든요. 대략 12억인가 잡힌 거 제가 되게 비싸다고 했는데 그거와 이것이 여러 배에서 우리가 늘어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4천만 원 돼 있는데 뭐 한 1,000만 원 넘어가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되게 쌉니다. 뭐 제 기억에는 1,000만 원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4천이니까 몇 푼 안 되긴 합니다. 돈 쓸 줄 아시는 분들이라서 혈안 측량이 2억.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났더니 21억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하나 돈을 쓰고 싶을 때요. 이렇게 한 업체에다 이렇게 몰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먹고 살으라고. 먹는 놈이나 먹고 살으라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 행운입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행운이죠. 왜 저런 이질적인 용역들이 한 군데로 싹 모일까? 그것도 신기하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21억 아니까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막 나가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경찰이 하는 것도 범죄막 여러분 60억 줬는데 뭐 저까지. 그래서 약간 그래서 뺀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는데 60억 얘기하는데 2억짜리 붙이고 이러면 추접스럽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과 신가동에서 그래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몇십억은 돼야. 토양 오염조사 5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하던 대로 하지. 아니 거시기 기타도 20억 잡아온 놈이 500만 원 저걸 뭐라고 또 따로 칸을 분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렇게 작은 금액도 분리했던 놈이 거시기를 왜 이렇게 많이 내놨어? 거시기는 이해가 가세요? 아니 500만 원짜리도 따로 칸을 잡아놨어요. 근데 저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거시기에서 20억짜리 있고 이런데 거시기 성면조사 2억 8,700. 이것도 여러분이 전국 어디다 내놔도 잘 안 빠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광명시에 가면 제가 11개 뉴타운이 있습니다. 11개 구역이. 그런데 거기 제가 외부 점검반으로 들어가서 점검을 했는데요.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하기 전에 제가 알았던 거라서 그 전에 제가 자료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비밀각서로 제가 사인했는데 그 전에 알던 사항이라서 상관없어요. 그 전에 이미 다 떠들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알게 된 비밀은 아니니까요. 거기는 11개 구역 중에 제일 싼 데가 한 1억 6천 성면 조사입니다. 비싼. 그 다음에 좀 비싼 데가 뭐 한 8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의 크기는 조합원이 한 500여 명, 제일 작은 데가 한 이 정도부터 3,800명까지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보통 한 1,300~400명짜리들이 꽤 있어. 그 중간치쯤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면 조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그냥 비교해 보시라고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전국 어디에 내가도 잘 안 빠진다. 2억 8,700 정도면 잘 안 빠진다는 말씀 제가 드렸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2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광명 12구역. 조합장이 좀 바보지 아무튼 뭔지 좀 보고 싶긴 해요. 제가 이름도 모르는데 조합장. 근데 성면조사 얼마에 했냐? 712만 원에 했습니다. 조합원은 몇 명이냐? 1138세대인가 뭐 이랬습니다. 7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눈을 하나씩 감고 다니는데 눈은 뜨고 있으면 그럼 이 병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비교를 좀 해. 그 다음에요. 성면 철거를 신길 지금 입주를 해버렸는데 신길 7구역이라는 데가 다른 것도 다 해쳐먹었는데 성면 조사를 별로 안 해쳐먹었어요. 거기는 조합원은 한 750여 명 되고 왕복 세대수는 1,600 몇 세대 건데 입주했습니다. 근데 거기 성면 철거는 148톤밖에 안 나왔는데 이 망할 자식들이 17억에 해먹었습니다.
부가세법 18억 7천에 먹었는데 성명 조사는 얼마이냐? 2,200만 원입니다. 내가 간혹 우리가 바보들도요 제정신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깜빡깜빡하다 제정신이 들어오면 저렇게 못 해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계했냐에 따라서 촘촘히 해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해먹을 수 있는 건 놓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만 저런 데는 이제 대표적으로 놓친 케이스죠. 근데 여러분은 뭐 대단히 아까 그리고 지금 광명 12구역이 다 좀 특이합니다. 대부분은 여기 많이 쌉니다. 심지어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아까 공무원이 하는 짓거리라고 했던 거 그것도 없으면 좋았을 때 있긴 합니다. 근데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처럼 뭐 2억 5천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짜는 싸도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아무튼 뭔 사연이 있는지 거기는 아무튼 새가 쓰면 뭐든지 다 싸요. 지방시설 공사비 상축 그것도 한 2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건 정상입니다. 그런 거는 2천만 원 정도 뭐 줘야 외부이니까 뭐 그 정도 해줄 거라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업체도 조금은 남아야 되니까요. 성명감기 아까 여기는 3억이라고 해놨는데 버젓이 19억짜리 계약서를 써놓고 3억이라고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알고 나면요 하나의 이건 요식행위고 진짜가 무엇인지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저 앞에 들어가서 보기 전에는 이 금액이 허수인지 진수인지 아예 몰라요. 벌써 내놓고 그랬잖아요. 아니 성명조사 계약서를 여러분이 곱하기 해본 거 알아요. 총액을 안 써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곱하기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만 돼 있어요. 뭔 놈의 계약서가 이렇게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규모 계약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1급 6,950원. 근데 제곱미터예요. 그러니 곱해봤더니 19억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여기는 버젓이 3억이라고 아직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 뭘 믿을 수 있어요? 이거를 관리처분계획 사람 의견하시겠어요? 아마 하던 대로 해야죠. 여러분. 갑자기 안 하면 이상하죠. 그것도 하던 대로 해야 되겠죠. 물건 영업권 세입자 조사도 14억 2,200. 친환경 8억 6,800. 흑막이 아까 4억 9천 넘어갑시다. 이주관리 60억, 명도수 수용대결 근데 40억밖에 안 잡아놨네. 아까 뭐 52억 24억 막 이렇게 했는데 40억밖에 안 잡아놨네.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대로 가면 일괄명도라고 여러분 이미 알고 있구만요. 일괄명도 이거 배임행위 맞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필요한 취소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일괄명도란 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하고 이사해줍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용납이 되냐고요. 내가 이사할 건데 나한테 왜 소송 들어오게 만드냐고. 안 갈 거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왜 이 소송비를 안 써야 되냐면 만약에 소송이 끝까지 가요. 100% 조합이 이기는 소송이에요. 그러면 소송비는 누가 내요? 안 가고 버틴 그놈한테 받아 내야죠. 안 그래요? 아니 소송비는 패소자고 납기잖아요. 그래야 되는 일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걸 변호사 산중이 이게 잡을 일이냐고요. 맞아, 아니. 그러더라도 아무튼 똑같은 놈이 더 켜주기 위해서 40만 원이에요. 회사도 같아요. 사람만 달라요. 여러분 돈 쓸 줄 아는 사람과 또 좀 상가 MD 19억 1억 9천원에 아이씨 제일 나쁜 조합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만을 합니다. 외계 해부 강사 외부 회계 강사 3억 분담금 산출 4,600만원 측량 조서 작성 및 대관. 아까 현황 측량 뭐 측량 조서 작성은 또 뭐요? 아까 현황 측량 있었잖아. 2억짜리 몰빵으로 몰아치기로 가져갔던 21억짜리 계약서 영암에 있는 업체 그 자랑스러운 업체 이름을 다시 한 번만 나도 기억을 해보려면 다른 데서 또 만날지 모르니까. 우영기술단 건축사 사무소. 제가 처음 보는 업체인데 공공청사 설계 강의. 야 이것도 멋지다. 여러분들 아까 공공청사도 설계랑 강의를 또 따로 뽑네요. 아무튼 저기만 있으면 다 따로 뽑네요. 여러분도 방청동이랑 다르지 않나요? 상가 그릴로만 따로 뽑고 훨씬 먼저 갈 것 같아요.
따로 분리하게 하고 합치는 게 더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은? 견딜만 하셔? 어쩌시오? 견딜만 하셔? 궁금하구만. 그래서 제가 저를 만나면 여러분은 그 순간 불행해진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칠 아마 저는 제가 조합원이었으면 저 가만 안 가거든요. 교통 공공청소 에이씨 욕 나온다. 방역 벽돌시설 부담금 이런 거 그런 거 상수도 하수도 부담금 놔두고 하수도 부담금 58억은 추정해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원래 하수도 없이 살았어? 이렇게 많이 나오나? 하수도가 있으니까 물이 흘러 내려가겠죠. 나는 또 퍼다 버린 줄 알았지. 아 근데 이렇게 비싼 거냐고 나 잘 모르는데 29억 58억 양 부담금만 해서도 80억이 넘네요. 90억 가까이 되네. 도시가스 시설 부담금이 17억 8천, 지역난방 시설 부담금이 70억. 그러면 여기 뭐야 250억에다가 90억 345. 이게 뭔 일인데? 4개의 부담금이 340억 정도 나온다? 혹시 부족할까봐 그냥 넉넉히 잡아놨겠죠, 그죠? 뭔 일이래요? 나 잘 모르겠어요. 감각이 오나 떠올라요. 아니, 제가 모른다, 이야기. 근데 어마어마해서요, 금액은 엄청스러워요. 여러분은 아세요? 아파트 하나 짓는데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간대요? 하우스도 하나 만드는데 58억 빌라고, 전난방 뭐 70억, 전난방 70억. 그 다음에 상수도도 29억 1,600, 도시가스도 7억 8천, 아파트 짓고 북한처럼 나무 떼물리고 이거 너무 비싸서 어떻게 전기수도 쌀겠어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난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뭐 비싸고 안 싸고 하는 내가 워낙 생소해서 그래. 생소해서 다른 데 이렇게 비싼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내가 모르니 뭐 내가 뭐라고 지적할 수 없잖아요. 모르 나도 그것도 잘 몰라. 다이아몬드를 박아놓는지 뭐 수국제다 다이아몬드를 박아놓고 이러는. 사하기로 가구당 2천만 원. 아 그래요? 아 그러네. 딱 2천만 원. 근데 하나마다 그런 거 전체적으로 345억이면 2억 아니 뭐야 2억이 아니고 뭐지? 345억에 2천만 원인가 그렇게 하면 2천만 원. 그래서 4,300세대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조합원만. 4,300세 드려야 돼. 아니 조합원이 이제 부담을 그렇게 하는 건데, 야 진짜 이거 이해가 잘. 각종 등기비 280 이것도 뭐 되게 커서요. 제가 먼저 이들을 잘 모르겠어요. 등기비도 뭐 280억을 잡아져 있더라고요. 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 법무사인데 이거 계산 잘 안 돼요. 손 언제 오래돼서 한참 해봐야 되고요. 근데 아무튼 너무 많아서 재산세 50억, 채권 매입 3억 2천, 부가세 1,200만 원. 뭐야? 부가세 여기서 갑자기 왜 나오지? 매출 부가세 120억, 법인세 세무조정이 5억, 부가세 120억. 왜 여기서 나오지? 부가세 저쪽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여러분은요, 아 참, 근데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요. 건축 공사비가 1조 210억 정도 돼요. 가상 공사비가 331억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내가 원래 건축 지금 430억 말고 가상 공사비라는 게 뭐예요? 추가로 뭘 또 할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이 또 30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지금 저게 심각하냐면 우리 총 재산 합친 게 얼마라고요? 2,770억. 그 340억은 비밀이 몇 프로 영향을 미쳐요? 어마어마해요. 자, 그러니까 가상공사비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331억 뺍시다. 아이 짜증나, 그죠? 이자 보니까 아니 있지도 않은 일을 현재 없는 것인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잡아놨다는 의미에서는 빼야 될 거 아니오? 다른 건 도대체가 난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 제가 이렇게 한계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한계를 느껴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차입금
사업비 이자 160억 이건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 계약 상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억. 왜 그러냐면 요 계약서는 여러분이 관리처분 책자에 보시면 자 어디 때문에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충분히 여러분 고쳐야 되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고치면 지금 160억이라고 해놨지만 저거 금액으로 충당 안 됩니다.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런 각오하고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협의책자 241페이지고 제 41조 2항입니다. 가분 조합원 분담과 일반 분양 및 상가 분양 수익금 연체이자 등을 징수하는 즉시 기성에 관계없이 건축시설의 계약금 대여 원리금 전액이 완제될 때까지 징수금 전액을 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사 계약을 기성에 관계없이 공사비 먼저 달라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는 돈이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분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돈이 그죠? 그놈을 공사비에 관계없이 먼저 자기를 달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1조 4천억이라는 공사비 중에 공사비는 1조인데 4천억이라는 누구 돈인가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대로라면 요 돈은 맨 마지막에 갚아야 되겠죠. 돈을 다 공사비부터 먼저 줘버리고 근데 그 안에 시공사 부도라면 거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갖다 바쳤으면 괜찮은데 일반 분양자 돈까지 갖다 바칠 거거든. 근데 기성은 아직 거기에 안 갔어요. 시공사 부도 안 나라는 법이 있나요? 혹시 대한민국에서 부도 안 날 수 있는 향후 10년 이내에 부도 안 날 수 있는 시공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 회사만큼 부도 안 나? 혹시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아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모두가 불안합니다. 근데 도급공사라고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급계약사라고 되어 있고 도급계약은 후불이 원칙입니다. 선불은 선급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도급계약이라고 하죠. 민법 664조는 도급의 의의가 나옵니다. 도급은 쉽게 얘기하면 일관해서 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다 맡겨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요거 따로 시켜 요거 따로 시켜 안 한다고 자재도 사다 주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턴키예요. 턴키 말 그대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대금의 지급 시기는 665조 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1조짜리 공사를 다 한 다음에 돈 받으러 와 이러면 여러분 이자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공사비는 올려달라 하는 거예요. 저들이. 그래서 도급공사를 할 때는 이런 대형 건축공사는 기성이라는 거에 따라서 10% 보고 10% 주고 확인하고 20% 됐으면 20% 확인하고 주고 누가 그거 확인합니까? 아까 230억이나 받겠다는 감리업체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기성이 몇 프로입니다라고 확인서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관계없이 들어오는 돈을 공사비 먼저 달래요. 어떤 집안 살림을 어떤 놈이 하길래 줄 것도 주고 내 거 갚을 것은 나중에 내가 이자를 계속 주겠다. 이런 놈의 살림살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그 이자만 160억이래요. 기성에 따라 주면 여러분들이 시공사 부담할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난리 없어요. 오히려 이익이 납니다. 왜요? 50% 받아간 놈이 50한 3, 4% 하다가 부도가 나오려면 받을 언론도 없어요. 부고 나서. 결국 여러분은 바로 다음 후임 시공사 선정해야 되니까 항상 후보로 좀 이익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임대아파트 지을 거잖아요. 임대아파트 절대 선불로 안 줘요. 여러분한테. 국가기관도. 임대아파트 20% 여러분이 하고 나면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부 보면 임대주택법 20% 하고 나서 여러분 20% 받으러 가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여러분 선물 줬는데 국가기관은 여러분한테 선물 안 준다고요. 그 다음에 15%씩 줘요. 35%일 때 15% 주고 또 35%일 때 15% 주고 아니 15%일 때 또 15%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공 나오라면 25% 줍니다. 5% 남겨놔요. 이종것이 끝나고 나서 5% 줘요. 국가기관은 그러는데 여러분은 뭐가 안타까워서 여러분 돈을 갚을 돈부터 갚냐고 공사가 대단하는데 그래서 이자를 내자고 그게 사업비자 160억이에요. 여러분 재산이 2,770억밖에 안 된다고. 거기서 1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공사계약을 저렇게 하면 160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조합은 서울 지역에 보면 그 하나 항목 때문에 비례율이 20%가 떨어집니다.
여기는 160원 갖고 못 뺄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몰라서 계산이 안 돼서 그렇지. 160원 빼야 됩니다. 왜요? 2009년도까지는 모든 시공사가 기성물로 가져갔지 저 따위 안 가져갔어요. 2009년도부터 슬금슬금 하다가 이제는 아예 내놓합니다. 가까운 화정 주고 기성물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처럼 성급금이었을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 입주했잖아요. 기성물이에요. 먼저 알아주는 일은 없었다고요. 지방은 원래 안 그랬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사짜 했어요. 워낙에 많이 남으니까. 그러다가 이제는 시공사들이랑 내놓고 해요. 내놓고. 정신이 있나 없나 보고. 이런 것을 하자고 OS를 풀어서 여러분한테 설문력을 건너간다고요. 여러분의 조합 대표가 여러분의 대표가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시원하게. 몰라도 너무 모르는 대본로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모르는 거. 저는 여기에서 15도 소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도금 무이자 금융비용. 바로 이런 겁니다. 540자고 있습니다. 2배입니다. 여러분은 정전재산 평가액에 20%죠. 조합을 하면 여러분은 중도금을 무이자로 준대요. 공짜입니까? 내 돈을 부르면 공사비부터 줘야 되는 마당에 이 돈을 갖다 여러분이 또 금융기관에 빌려다 주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에다 넣으면 물론 누군가는 중도금 이자를 내가 개인적으로 사정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도 무조건 받아야 돼. 나도 돈을 내니까 이자를. 일반 분양은 뭐가 여러분 혹시 그 지역이 모자란 거예요? 도대체 분양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에요? 뭐 때문에 일반 분양을 무이자를 해줘요? 여러분 돈 들여서. 왜냐하면 수익금에 잡아놨으면 나중에 받을 겁니다. 아니 받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돈을 줄 때는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원금만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자는 무이자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국가기관이 할 때도 저리로 주는 것이 무이자로 주는 일 없어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이자를 내서 빚 얻자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한테는 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만든다고 하니까 온갖 항목을 신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목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사업성이 원래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산 안 되세요 잘? 여러분 계산으로 이 동네가 지으면 남아요 안 남아요? 남긴 몰라봐 비료율이 100인데 다 빼먹을 만큼 빼먹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결론은 거기다 맞춰요.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어디서 나느냐? 이 사업비를 못 잡으면 정전재산 평가액을 낮춰버립니다. 실제로 동네보다 싸요 비싸요?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요. 그래야 비료율이 맞거든. 원가를 주고 감정평가를 시킨다고요. 어디서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분양 못하겠다고 하차해버리는 거예요. 540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허그 보증수수료 80원 분양 보증수수료 55 분양수수료 50원 뭐야 이거 비슷한 것들이 3개가 있어요. 분양수수료는 지금까지 여러분 책자를 좀 보셔요. 나는 여러분도 그냥 본 거예요. 평소에 저보다 아니라 볼 일도 없잖아요. 여러분 책자 226페이지 계약서 2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226페이지 제5조 공사의 내용 및 비용 부담 그래갖고요. 분양 경비 13조에 5조 2항 13호에 분양 경비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시공사 부담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이 분양 수수료를 50억으로 왜 잡아놔요? 분양 경비는 시공사가 낸다고 돼 있고 다만 분양 보증 수수료는 가비 부담 바로 이거 해놨잖아요. 분양 보증 수수료는 뭐예요? 허브에다 내는 보증 수수료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경비는 시공사가 내게 돼 있는데 왜 여러분이 또 물리냐고. 같은 책자 내에서는 거짓말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들이 많으셔? 왜 견딜 많으시지? 이게 뭔 짓이니까요? 아니 같은 책자 내에서 왜 그러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가면 또 욕하겠죠 나를. 가만히 있는 조합원들 흔들어 놨다고. 자 지난형 인증비 평가수는 뭐 얘기해요?
민원처리 22억 4천. 뭐야 이 소리를 또. 거시기고 민원처리가 뭐요? 이런 미쳤어요. 민원처리가 뭐요? 거시기. 제가 맨 처음에 이 바닥에 이 설명을 할 때 벌써부터 11년 전입니다. 2008년이래요. 잠실에 있는 모 조합이 민원 그때 나 처음 봤어요. 민원처리. 그 당시 돈 3억이면 지금보다는 좀 크겠죠. 이 가치가. 3억 의결을 났다고 나한테 와서 가져가랍니다. 조합을 흔들지 말고 그거 가져가래요. 여러분 조합에서 연락이 오길 기대합니다. 22억이나 잡혀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안 흔들게 민원 발생 안 하게 할게. 연락 하러 가세요. 많이 잡아놨고 22억 4천. 이주 촉진비 30억. 아니 이사이 주지 소송할 건데 이주 촉진비 또 뭐야? 선착순 먼저 가면 돈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조합이요. 이주 촉진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철거업체가 이런 애들 동원해서 어떤 놈이 좀 늦게 가요. 그놈을 빨리 내보내야. 그리고 일부러 몇 놈이 빠졌대요. 누락이 됐대. 세입자조사 여기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 조합은 행여 그럴 일이 없고 다른 조합에서 했던 짓거리 보면 2주 관리한다는 놈이 저절로 이사간 자리 지가 안검을 집어넣어 파악이 될 수 없어. 그래서 다 이사간 걸로 된다. 연놈이 빠져있대요. 한 달에 이자만 10억씩 늘어납니다. 그래요. 이거 소송 다시 하면요 60억도 더 들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30억 주면 내가 쫓아가게. 치새끼들인데 왜 지가 안 나가?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순간에 언제부터가 얘가 나가요. 조합이 보면 신기한 일이죠. 와, 이 촉진이 역시 필요했구나. 소송 갔더라면 우리는 뒤질 뻔했어. 6개월 돼도 안 끝났는데 저 업체가 들어가니까 다 이상하네.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이따위 짓거리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주 촉진인데 변호사법 제109호는 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자 소송 안 하고 중간에 화해, 조정 이런 것을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고 소송 절차에 나가기 전에 합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이 이주 촉진 계약을 할 때는 전부 소송 안 하는 조건이라니까요. 소송하면 시간 걸리니까 자기가 용역표 갖고 보낸대요. 지새끼들인데 왜 못 보내? 참 이 바닥에 돈 벌어먹기 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지금 안 나가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돈은 잡혔잖아. 이번에 8월 17일이 지나면, 다음 주가 지나면 여러분이 교통을 믿었던 그분들이 여러분을 상대로 이 돈을 여러분한테 부담하라 한다고요. 시공사가 낼 것도 여러분 부담하면 되고. 이 뭐 하자는 짓이에요. 또 거시기 나와서 기타기 50억. 자, 30억 이것도 빼야 돼. 50억도 빼야 돼. 이게 뭐야 이거? 보이긴 하시오? 잘 적어보세요. 핸드폰 이것도 입력해봐요. 다 빼고 어쩔 수 없는 거만 뺀 거예요. 여기서 다 뺀 것도 아니요. 자, 그러고도 여러분에게 또 이익이 돌아가면 안 돼. 아직도 누군가는 배가 고픕니다. 왜요? 거시기가 지금 벌써 아까 거시기 20억, 이번에 거시기, 기타 결빙 다 거시기다 50억. 그런데 지금 이렇게 500만 원짜리 가지고 다 항목을 잡아서 해놨는데 아직도 조합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대요. 이렇게 촘촘히 다 잡았는데 이주 촉진도 있었고 민원 비용도 있었다니까. 민원 처리 이거 빼야지. 참 짜증나. 민원 처리 20 놔주려고 내가 안 뺐구나. 22억. 받으려고 22억 내 준다 할까봐 또 내가. 그 다음에 예금이 참 여러분 통 크십니다. 142억입니다. 뭔 일이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이 미리 돈 내라. 이게 142억이에요. 통 하나는 끝내줍니다. 광천동하고 신가동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광천동에 통 큰 건 맞는데 신가동 또한 광천동에 뒤지지 않습니다. 요거 다 합쳐보세요. 얼마씩가 되나? 한번 수학 합쳐보시죠. 네? 1104? 1104억이요? 기록이다 기록. 가구당 6,500만. 가구가 따지지 마시고요.
자, 3,900억 중에 하도 말이 안 돼서 뺀 것만 비싼 건 안 뺐잖아요. 비싼 거는. 비싼 건 내가 아니 가짜는 빼고 범죄가 된 건 뺐고 그 다음에 다른 거 안 뺐어요. 뭐 저쪽 막 잡아놓은 거 분담금도 340억 있는데 제가 하루 종일 지적해 돈 1,100원밖에 못 뺐다고? 여러분 제가 2,770원밖에 안 돼요. 자꾸 미안해. 평생 번 돈을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했어.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이게. 그럼 1,100 나누기 40% 되겠네. 2,770 해봐요. 30%. 1,100 나누기 2,770 1,100원이라며 얼마야? 2,770분의 1,110 얼마 나와요? 한 40? 0.4? 네? 금액으로 하면 내가 아니 39.8? 비례일로 해야지. 39.8 이게 비례율이죠. 자 40% 정도 대충 눈감 땡감 때려잡아서 40% 정도 여러분 비례율에 엄청나. 1,100억이라는 아니 오늘 대충만 얘기한 것도 여러분 비례율에 40%의 영향을 미친다. 각자 재산의 40%가 이 말도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뺐던 아까 거시기 안 뺐어요. 20원짜리 거시기도 다 놔뒀어요 그냥. 오죽하면 거시기 넣어놨을까 싶어 놔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시기를 빼고 거시기 하도 자주 나오니까 뒤에 나오는 거시기를 뺐는데 앞에 나오는 거시기를 안 뺐어요. 한 2개를 안 뺐잖아요. 이게 여러분 조합의 8월 17일을 누군가는 설레이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8월 17일이 지나면 여러분의 쓰고 싶었던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많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올바르지 못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결권을 행사해서 내 돈을 쓰는 건 좋은데 조합원들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같이 엮여 있다고요. 공동체로 나의 결정이 내 돈을 쓰는 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우리 같은 마을에 살았던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되겠습니까? 좀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부모들이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이 참 열심히 고생해서 자식을 가르치고 할 때는 두 가지 겁니다. 첫째는 몰라서 남에게 당하지 말라. 둘째는 네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속이지 말라. 이 두 가지 정도의 뜻은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아마 다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속이는 일은 하지 않은 것 같으나 용기 없는 일을 하거나 그래서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속았다는 걸 알면서 그냥 나만 속은 게 아니라서 협조를 해준다든가 해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제가 광주만 오면 저는 그래도 제가 전라도 사람인 것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왜냐하면 광주가 우리 역사에서 대단히 의롭고 그들과 대화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면 그들은 반드시 시정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나의 고향은 거기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이따위 짓도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좀 비겁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 설명이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 안타깝게도 지난번 설명을 영상을 찍었는데도 그걸 갖고 조합원들이 왈가왈부해서 제가 화가 나서 그 영상을 내렸다가 볼 자격이 없다고 내렸다가 또 황동규 씨 와서 또 얘기해서 제가 중간에 다시 올려놓고 뭐 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하시되 이걸로 설명은 제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한 5분만 추가로 여러분에게 뭐 영상 끄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